민주당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. 약간 신기한 일 같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. 첫 번째는 그날로 후원금이 다 찼다면서요? 그날은 아니고 이틀 걸렸어요. 이틀에. 네, 이틀. 어제 10시부터 후원이 열어가지고 네. 오늘 아까 방금 전에 다 찼다고. 그러니까 하루 만에. 네, 만 하루. 네, 만 하루. 만 하루. 그건 대단한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거는 큰 손이 없었다면서요? 네. 전부 다 10만 원 이하? 99%가 소액. 와. 소액 후원자이고요. 이제 이 금액이 29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. 그래서 한 6만 명? 예. 네, 이런 사람, 아니, 7만 명? 사람들이 네. 화를 냈어요.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부탁인데 많이 하지 마라. 예.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하자. 네가 후원 많이 하면 액수를 내가 많이 못 내. 그러니까 액수를. 숫자를 좀 우리가 많이 하자. 많이 해야 되니까 네. 당신이 막 20만 원, 50만 원, 100만 100만 원 원. 해버리게 되면 당신 때문에 우리 구자가 다치잖아. 그러니까 네. 제발 부탁인데 작게 하면서 그런 붐이 있었군요. 네. 글이 막 올라왔어요. 와. 부탁이다 좀 작게 합시다. 그리고 네. 뭐 2만 원, 3만 원, 5만 원, 뭐 많으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해서 그 즐거움을 좀 우리가 느끼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졌고 또 오늘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알았어 나 많이 안 할게라고 하면서 진짜 소액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미 같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정성을 담아서 나에게 어떤 정치인에게 자기의 대의를 또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하고 네네. 있는 거죠. 그러면 숫자가 많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 거니까 저는 일종의 아름다운 정치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. 그리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은 똑똑하시네요. 사람들이 그런 계산들을 다 하고 숫자가 늘어야 된다. 이렇게 큰 손이 필요한 게 아니다. 우리가. 경험이 있었습니다. 네. 저번에 다친 게 많았고 예전에- 저번에 못난 사람 되게 네. 너무 많았어요. 네. 그 이재명 의원의 후원금도 있잖아요. 네네. 예전 그게 뭐 1억 5천 액수가 되잖아요. 액수가 작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의원 시절에 후원금 열면 몇 분 만에 그냥 다 소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그 지지하고 싶고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내가 또 놓쳤다 이런 게 이제 노이로제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오픈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가 10시에 짜잔 오픈했는데 너무 서버가 많이 몰려서 잠시 중단돼가지고 잠시 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벌써 찬 거야? 이래가지고 포기한 분들이 약간 있었습니다. 와. 근데 10시 반부터 다시 계좌가 정상으로 오픈이 됐죠. 네, 김밥 맛 좋아. 네.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. 임세훈 소장님 윤석열 파면까지 늘 앞장서서 고생하셨어요. 목도 아프신데 힘내세요. 이재명 정부에서 꼭 큰 역할 하시길요. 라고 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후원회 구성도 주목받을 만합니다. 보통 후원회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, 그 홍준표도 보면 옛날 저 탤런트인가 이런 분들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. 연예인들 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5.18과 이번 내란 사태까지 관통하는 여성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네. 또 남태령에서 고생했던 젊은 여대생, 네, 여성 대학생이죠. 네, 네. 이런 분들도 모시고 이거는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평가하세요? 뭐 저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향후 대통령에게 뭘 요구할까?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란을 좀 완벽하게 진압해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진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뻔했다. 민생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갖게 해달라. 그런 길들을 열어달라. 이 두 가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축에서 이재명 지금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먹사니즘, 잘사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민생 문제 회복, 소위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이제 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란 진압이라고 하는 역사는 단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행해 왔던 박정희, 전두환을 넘어서 윤석열까지 왔던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과정마다 그 과정을 지켜줬던 국민들이 만들어준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광주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을 후원회장으로 앉히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요. 남태령의 역사는 소위 이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들과 젊은 친구들이 연대를 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도 뚫지 못했던 남태령이라는 길을 소위 그런 연대의 힘으로 뚫었다라는 측면에서
저는 그 연대의 힘, 그 공감의 힘 이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좀 두 개 축이 만들었다는 의미의 뜻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획이었는데 이건 기획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이재명 전 당대표 캠프가 국민들과 상당히 잘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보통 노동 농민하고 젊은이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특히 농민은 뭐 다 도시에 살기도 하고 도시의 20대 여성과 농민은 좀 먼데 이게 그냥 하룻밤에 연대가 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와 그래서 대첩이구나. 네. 의미가 있는 거네요. 네. 엄청 의미가 있죠. 보통 이제 후원회 같은 분은 좀 명망가, 그렇죠. 좀 유명하신 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유명합니다. 일단. 네네네. 그래서 그렇죠. 그지 더 유명한 누굴 붙여놔도 맞아요. 누가 오신들 사실 근데 홍준표도 유명하잖아요. 뭐 다른 의미로 그렇게 좀, 비교하면 기분 예. 나빠하시죠. 아니 근데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연예인 그것도 좀 이정길 씨죠. 좀 씨, 오래되신 분 네. 이런 분들을 네. 붙이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명인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정치권의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. 아마. 네. 근데 아마도 이제 이 내란 사건과 윤석열 파면회까지 이뤘을 때의 사건을 보면 사실 그 모든 위기의 현장에는 국민이 계셨거든요. 그리고 그 당시 12.3 계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켜고 네. 국민께 제발 국회를 와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이 그에 화답해서 국회를 보호해서 이 내란을 그 계엄이 해지가 됐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파면에 이르까지 모든 매 순간에 항상 국민이 계셨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의 하나의 그 하나의 표현으로 봐요, 이번 후원회도.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고 이 윤석열이라는 이 희대의 폭거 정권의 이 위기에 맞서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신 일반 국민들을 후원회장으로 하신 거 아닌가라는 싶습니다. 정치는 메시지다. 네. 근데 메시지 중에 요새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김두관 씨인데요.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제일 먼저 빠져나갔어요.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? 이거 그 평가까지 해야 되나요, 저희? 아니 그 다음 얘기도 또 제가 김두관 씨 궁금한 행보가 있어서요. 제가 볼 때는 김두관이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촉망받았던 정치인 중에 한 최대 분이었었죠. 수혜자죠. 그러니까 군수부터 시작해서 행자부 장관 시켰잖아요. 행자부 장관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뭐 김포에 왔다가 다시 또 험지라고 얘기하는 뭐 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남에 내려가서 한 번 정도 국회의원 더 했었고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꿈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, 본인의 생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본인의 판단 때문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저는 이재명 전 당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좀 일정한 자기의 어떤 영역이나 자기의 어떤 지지세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또 김경수라는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경수라고 하는 전 경남지사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럴 만한 여지마저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정치적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.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양양자 전 의원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이 오락오락 저락가락 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란을 일으킨 그 집권 여당에 들어가서 경선까지 하는 행태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런 길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이라도 좀 거울 앞에 돌아와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